어쨌든 이 세 픽스처의 이름은 조립형 일체형의 특징이 다 있으니 하이브리드 픽스처, 줄여서 HF입니다. 그 목적과 장점은 이미 말씀드렸고, 단점은 나사부가 파절된다면 수명이 다한다는 것이고, 또 심자마자 잇몸 밖으로 나와 있어서 기존에 묻어두는 조립형보다는 식립 실패의 가능성이 더 있으므로 별도의 식립 요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체형에 비해서는 유착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으로서 나사산이 없고 표면 처리가 안 된 머신두부를 채택했다는 점인데요. 임상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효과는 기존의 조립형보다 지대주 결합을 제대로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립형에서 지대주의 완전 결합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 그림처럼 완전히 평평한 지적으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골폭이 넓더라도 실제로는 부분적으로라도 굴곡이 져 있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경사가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조립형은 낮은 쪽에 맞춰 신게 나면 높은 쪽에서 깊게 신기게 되는데 나중에 지대주 연결할 때 뼈에 걸려서 연결이 안 되거나 불안전하게 되고, 게다가 회전 방지 구조 때문에 연결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 심어야 지대주가 완전 결합이 되므로 덜 심은 것이 제대로 심은 것이 되죠. 그러나 덜 심으면 나사산과 거친 표면 처리가 지적을 밖으로 노출이 되어서 염증이 잘 생기고, 또 노출된 나사산을 따라서 아래로 염증이 확산되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 약점이 생깁니다. 또 노출된 픽스처를 치조골이 감싸고 있지 못해서 내부 결합형의 경우는 외부 결합형에 비해서 얇은 외벽이 밖으로 쉽게 늘어나게 되는 약점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심으면서도 지대주 결합, 완전한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걸리는 뼈를 삭제하는 봄프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픽스처는 머신부 덕분에 골 삭제를 안 해도 다 심으면서도 지대주 연결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잔존 굴폭이 좁아서 식립위치의 골 경사가 큰 경우에서 머신두부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골 경사도에 따라서 머신두부 길이를 선택하면 다 심으면서도 지대주 연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식립 깊이를 뼈에 딱 맞춰서 심어야 하므로 하이브리드도 절개 방식으로 직접 뼈를 보면서 심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절개 방식으로 심다 보면 기존의 조립형처럼 본 레벨에 맞춰 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살짝 깊게 심거나 혹은 덜 심을 수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절개 방식으로 실제로 뼈를 보면서 심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애매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골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완전히 평탄하지가 않아서 골폭이 넓은 경우라도 애매하고 골폭이 좁으면 더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골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는 봄프랩, 즉 골 삭제를 해야 이렇게 딱 맞춰 심어집니다. 하지만 골 삭제를 하기보다는 머신두부 길이를 넉넉하게 선택해서 아예 골 밖으로 노출시키면 심기가 편해지겠죠. 이렇게 딱 맞춰 심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더 깊이 심어도 되니 심기가 편하고 골 삭제를 안 하니
무절개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커프 길이가 짧아지니 지대주의 물성이 보강이 돼서 유리하고 나중에 지대줄 연결하기가 이 경우보다 더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절개 방식의 식립이 가능해진다는 두 번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절개 방식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1차 수술 시에 무절개 방식으로 심으면 잇몸 절개를 안 하니까 통증이 덜하고 출혈이 작아서 지혈이 금방 되니까 치유가 빠르고 또 골폭 확장에 유리하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2차 수술 시에도 역시 무절개로 쉽게 힐링 어바트를 연결할 수가 있죠. 절개를 안 하니까 압박이 잘 되어서 잇몸 힐링이 염증에 잘 견디도록 아무니까 임플란트 주해물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기존의 픽스처는 1차 수술 시에 제대로 심기 위해서 절개 방식으로 심으면 이런 효과를 못 보고 2차 수술 시에도 픽스처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서 역시 절개 방식으로 합니다. 봉합을 하니까 잇몸의 힐링이 염증에 취약하게 아물게 됩니다. 이게 싫어서 1차 수술 시에 바로 힐링 어바트를 연결하더라도 어차피 봉합을 하니까 결과는 마찬가지고 만약 골절이 안 좋으면 유착 실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이브리드 픽스처도 만약 머신 두부가 없다면 다 심으면 지대주 연결이 안 되고 덜 심으면 잇몸 염증이 잘 생긴다는 것이죠. 경사를 없애기 위해서 삐뚤하게 심는 것도 생각만큼 나쁘진 않으나 척방 교합력이 작용하니 경사가 큰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머신 두부가 없다면 기존의 졸편과 마찬가지로 절개 방식으로 식립 깊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본 레벨에 맞춰서 심고 필요하면 골삭제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절개 방식의 장점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머신 두부가 있어서 좁은 골폭에서도 무절개 방식으로 심어도 다 심고 나중에 지대주 연결까지도 제대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말고도 다른 효과가 더 있는데 하이브리드의 시술 과정을 말씀드린 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픽스처의 시술 과정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머신 두부 덕분에 식립 시에 무절개 방식으로 심는데 지대주를 마운트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예전의 임플란트 시스템과 비슷한데 별도의 마운트를 쓰지 않으니 추가 비용이 안 들어서 좋습니다. 식립볼을 답하고 난 후 지대주를 마운트 대신 연결한 후 지대주 드라이브로 잡고 돌려서 회전 방식으로 식립을 합니다. 식립이 따끈한 상태는 두 가지로서 지대주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힐링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만약 이 케이스처럼 초기 고정이 약하게 식립이 되는 경우라면 지대주를 풀어내고 나사부가 잇몸 밖으로 노출된 상태로 식립이 끝납니다. 골폭이 넓어도 머신 두부가 있는 게 다 심기에 편합니다. 이번에는 골폭이 좁아서 지름이 작은 편인 픽스처를 심은 케이스를 보시면 경사가 있으므로 머신 두부가 있는 게 다 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착이 다 끝나면 힐링 어바트로 역시 무절개 방식으로 잇몸을 벌려주고 지대주로 바꿔주면 잇몸에 대한 압박이 되어서 좋겠습니다. 완성된 케이스 하나를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골질이 좋아서 초기 고정이 잘 나온다면 지대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식립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3달 후에 이대로 본을 뜨고 크라운을 제작하면 되니 편합니다. 크라운 세팅 후 상태이고 상악에서는 초기 고정이 약해서 지대줄을 제거하고 픽스처만 남은 상태로 식립이 끝납니다. 협술적 CT 사진으로서 머신드 부가 있으므로 골경사와 상관없이 다 심으면서도 골 삭제 없이 골벽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원심의 CT 사진으로서 머신드 부가 있어서 편하게 다 심고 무절개로 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XR 뷰인데요. 머신부 덕분에 픽스처 사방으로 지저골에 잠겨 있음을, 다시 말해서 다 심겨졌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대주에 완전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 자신 있게 지대주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의 임플란트의 임상적인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는 지름이 4.5mm인 지대주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대주의 물성을 이렇게 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립 가능한 픽스처 지름이 3.8mm보다 작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지대주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름 3.8mm 이상이 되어야 픽스처 위에서 지대주의 수직 고정을 이렇게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합 요소의 길이 때문에 지대주를 삭제하더라도 지대주의 최소 길이가 5mm이므로 대합체와의 간극이 좁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겠습니다.